안녕하세요, 민우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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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10년 차 문재인 지지자라고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적어놨는데, 네네. 네. 일단은 우리 민우님이랑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알고 지낸 지가 이제 그래도 저희가 한 3년 됐죠? 그쵸, 예. 3년 가까이 돼 가죠. 예. 거의 돼가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말이 잘 통하고, 무엇보다 이제 비속어를 안 쓰시잖아요. 아, 예. 네, 비속어 안 쓰시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최대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고. 네네. 근데 혹시 지금 민주당원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원이시고, 당직은 없으시죠? 그냥 권리당원이고요. 네네. 권리당원이고, 이제 좀 네. 내부에서 활동을 좀 인맥 걸쳐서 하시는, 예, 예, 예. 그렇죠. 그 취재는 하시는데 그게 어떤 식이에요? 정확히? 취재는 그냥 여러 가지 제 인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 깊게 탐구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얻는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주제를 하죠. 음, 그러면은 약간 좀 10년간 네. 이렇게 계속 정치권에서 행보를 하시면서 네네. 내가 이런 것까지 해봤다. 약간 그런 거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음, 이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전 실제로 또 이제, 뭐,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뭐, 취재를 음, 가본 적이 있고, 어, 어, 물론 그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지만 그런 거는 못했지만, 네.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러한 뭐, 아픔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 역시 굉장히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음, 음,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민우님께서 네. 문재인 지지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그렇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 이렇게 좀 진보 진영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민우님은 그러면은 지금은 네. 민주당원이신데 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네, 당원 가입 활동은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과거에 사실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네, 노회찬 의원이었고, 네. 노회찬 의원의 정신에 가장 가까웠던 그 정신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세력이 친노 친문이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로 이제 된 건데, 네, 사실 저는 조국신당의 포지션이 네, 우리가 사실 정의당에 바라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의당이 여성 문제에 좀 집착하는 게 보였고, 솔직하게. 아, 페미 문제, 예. 뭐 여성 페미니스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 그게 마치 당의 창립 이념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이 뭐 3년은 너무 짧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바로 윤석열을 내쫓을 것 같았지만 막 개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실망을 준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솔직하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정말 괜찮은 민생 법안도 음, 불과 최근까지 거부권을 막 행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개헌 얘기를 하면서 그 거부권에 대한 것도 바꾸자. 음, 그리고 중임제 얘기도 하자. 이런 부분이나 뭐 네, 지금은 많이 묻혔지만 디캐비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 검찰청이 뭐, 네, 뭐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째로 복제한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들은 네, 분명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의 포지션은
기대치만큼은 저도 아닌데, 네. 확실히 나쁘지 않다. 아, 응. 왜냐면, 어찌됐든 원내 교섭단체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네. 의석수는 많고, 네. 그러면 이 정당이 가지는 힘이 생각보다 클 텐데, 네. 어떤 아젠다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음, 검찰 권한에 대한 제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던져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정당의 포지션은 저는 괜찮다. 아, 음, 지금의 포지션은 그러면은 보셨을 때 음, 좀 조국 혁신당이 약간 3년은 짧으면 안 되고 3년은 길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3년은 길다 해서 들어와서 음, 이제 쇄빙선 역할을 한다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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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윤석열의 그런 이제 것들을 부숴서 먼저 이제 음, 앞서 나가서 선봉장 역할을 한다고 이제 처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뭐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 제의? 아니면 뭐 민주당의 약간 그런 아젠다를 던져주는 역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약간 선봉장을 떠나서 그냥 상황 역할을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 해야 할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음, 하고, 그러면은 음,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한다는 거는, 음, 물론 음,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란 거는 어쨌든 그것도 민주당, 그 윤석열에 대한 견제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말 그대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본인들이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나가라.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그 뒤에 음, 선거를 계획하고 약간 좀 당의 이제 미래를 계속 꿈꾸는 그런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아쉬움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이제 시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음. 저기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이 있네, 이렇게. 예. 그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음,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 네, 의석수가 깡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음, 민주당은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음, 많은 부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세 번이나 해본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당이 막 뭐 스타트업 기업처럼 네, 막 성장해서 주목받고 이 사람이 나오면 대권 후보로 나오면 좀 이 정당에 한번 표 줘볼까 이런 정당이 아니라 네. 이미 세 명의 훌륭한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음. 민주당에 굉장히 훌륭한 대선 후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네, 음. 대통령, 네, 무사히 마친 대통령들이 있죠. 탄핵 안 네. 당하고, 예. 근데 그런 정당일수록 음, 대중적인 행보, 음, 그러니까 대중적 행보라는 여기서 음, 개혁도 개혁이지만 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아, 음, 여기서 수권 능력이라는 건 그거죠. 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막 생긴 정당이고 네. 캐치프레이즈를 3년은 너무 길다로 나왔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수권 정당을 해봤고 문재인 정부로서의 네. 실패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나 네.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얘기냐면 네. 지금 의료 대란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미 터졌죠. 네, 터졌죠. 그리고 많이 네, 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윤석열 물러나라가 아니라 음,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음, 민주당은 이렇게 했다. 음. 너 이제 용산 지도부는 봐라 이거 수습 능력 없다 니네. 니네 국정 운영 능력 없다. 물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네, 수권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적인 결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행정적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정당이에요. 네, 민주당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제 그 부분들이 갭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중적인 행보 때문에.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 드린 질문은 음, 민주당이 왜 안 나서냐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거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네, 차지한다면은 네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성과가 아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행동으로서 국민들 앞에 이제 아,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민주당의 포지션은 이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아젠다는 뭐가 되었느냐? 음, 문재인이 잘한 게 분명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이죠.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음, 반국힘이라는 가치 아래 갈 수 있는 정당 중에 네, 현실적으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가장 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죠. 음, 그런데 당원들이 원하는 건 뭐냐? 문재인 잘한 거 오케이. 네, 근데 네, 이왕 윤석열 됐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음, 이재명 스타일로 좀 더 왼쪽으로 가보자거든요. 네, 저는 소나무당의 탄생도 거기에 기인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고 수권 능력이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 대중적 행보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의 왼쪽으로 가길 바라는 거에 대해서 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할 수 있어야 압박하고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직접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12명을 가지고 172명을 다 이렇게 뭐 일당 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네,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네, 민주당을 조금씩 왼쪽으로 끌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혁신당이요? 어, 조국 혁신당이.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니, 답답하시더라도, 근데 말이 안 되는 음, 게, 음, 지금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정책적으로 음. 말이 가장 맞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스탠스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음. 조국혁신당보다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네, 과연 민주당이 네, 어느 순간 왔을 때 네, 맨 처음부터 탄핵을 외치거나 검찰청 해체를 외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 경제 위기도 있고 의료 대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올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네, 음, 네,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이 어떻게 해갖고 진보 아젠다를 만들어야 해요. 네. 근데 그때 조국혁신당의 가치가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음, 그 네, 빛나기 위해서도 솔직히, 네, 그거는 저희가 음, 근거가 없는 믿음은 그냥 맹신이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빛이 날 거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의 조국 혁신당의 행보가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 뭐 제3자 특검법 그런 뭐 그건 지금 상관없지만은 근데 조국 네네, 혁신당만큼은 방금 말씀하신 그 왼쪽으로 끌어갈 포지션이었으면은 네, 오히려 더 민주당이 하기 힘든 말에 대해서 더 과감하게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 저희 그냥 조국혁신당 지지자분 또 아시는 분들께서 그분께서 그러잖아요. 조국이랑 박은정만큼은 이번에 윤석열 탄핵시키고 정치권에서 떠날 거란 그런 필생즉 그 뭐냐, 음, 말도 안 나온다. 아무튼. 그 네네, 각오로 이제 싸우고 있다. 네네, 자, 요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 끝나고 자기 정치 음, 인생도 끝낼 각오를 하고 있다. 근데 네, 그런 네.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조국혁 신당이 검찰 해체를 얘기하나요? 검찰 해체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 수사권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거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분리랑, 그러니까 기소청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네, 검찰 해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넓게 봐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지금 검사 탄핵이 네, 물론 기각이 됐지만 네,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정섭이라든지 네, 안동안 탄핵을 이슈화 시킨 건 조국혁신당이 맞거든요. 네, 다만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는
그런 거를 조금 조혁신당이 속도감 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네. 분명히 그러니까 그 과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냉정하게 좀 이거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음, 민주당이 호남에서 정말 많은 득표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얘기를 받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곡선군수, 영광군수 선거에 네, 올인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호남에 내려갔잖아요. 직접 당을 구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도 뭐 지명직 최고위원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군수 후보도 좀 제대로 내보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전 이거 자체도 민주당을 좀 더 진보적이고 현장에 호흡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스스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저는 진보적으로 가고 있다. 음, 우리가 사실 이 선거 결과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조국혁신당이 이 표를 갈라먹으면 어떡하지? 혹은 뭐 조국혁신당에 좀 피터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낙연 쪽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간질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있었죠. 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네, 영광군수나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공천 관련된 자리에서 음.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제대로 호남에 신경 써보자라는 말이 나왔을 것인가. 아, 근데 음, 이것도 좀 말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애초에 연동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조국 신당의 탄생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는 거는 네, 이런 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네.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들이 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어쨌든, 네, 응,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탄생을 반대하긴 했죠. 근데 응, 그러면은 이 응. 조국 혁신당이 네, 빛을 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시기가 언제쯤 물어보세요. 저는 아마 이번 추석이 지나고 어, 이제 계엄에 대한 소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끝나고 의료 대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예산안을 짭니다. 네네네. 그때쯤부터 이제 조국혁신당이 좀 움직임이 보일 거거든요. 아, 그때부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9월 네, 24일 날 네, 손준성 검사의 2심 재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도 유죄가 뜨면 그때부터 또 보일 거고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약간 좀 어떤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국에서. 네. 분명히 손준성 검사라든지 음. 이제 이거는 좀 필터 없이 얘기 말씀을 또 아, 드리면 필요 없어요, 저희는. 네. 예,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인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기획통입니다. 기획부. 네네. 근데 기획부는 통상적으로 윤석열이나 한동훈 그 사람처럼 막 특수통 휘잡고 이런 부서가 아니라 네. 사건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손준성이. 아니, 기획부가 기획부. 응. 기획부가, 예. 근데 심우정이 기획부 출신이다라는 건 뭐냐면 아, 네, 네, 그쵸, 그쵸. 분명히 법무부나 용산과 직활적으로 소통하면서 네, 사건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손준성 검사의 2심 유죄라든지 음,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의 문제가 나올 거면 이제 특활비 문제가 또 나올 거고 아. 그러면 그때의 포지션은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음, 노린다는 건 그때도 약간 음. 본인들 선거 가까워졌을 때 약간 좀 그 포지션, 아, 물론 설령 이제 그게 맞다 하더라도 활용할 맞다 것이다. 하더라도 검찰에 타격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포지션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9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반기 때는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이 좀 달라질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 신당이 10월 초에는 네, 무언가를 할 것이다. 정확히는 말씀 네, 못 저는 보고 주셔도, 있습니다. 예. 음, 예, 정황상,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어쨌든 음, 문재인 지지자시고, 어쨌든 지금 네, 이재명이랑 조국이 있지만, 어쨌든 조국 신당도 아니고,
민주당 원이지만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재인 뭐 누구 지지하냐 따지면은 어쨌든 문재인이시잖아요, 미유님은. 좀 더 제 개인적 취향은 문재인 대통령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문재인 지지자 음. 분의 이제 입장에서 지금 막 시끄러운 이런 문다이에부터 해가지고 음. 검찰의 문재인 때리기 수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다혜 씨 사건이 음,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뭐 준진공 뭐 취업해가지고 이제 어, 임종석 비서실장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문주정이랑 비슷한 시기 그쵸? 올해. 네, 그러니까 임종석 뭐 하고 조국 대표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문다혜 씨가 네, 대통령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 영부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았었다라는 건 네, 굉장히 부주의한 건 맞습니다. 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대통령이 명백히 음,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음, 연봉을 받는 사람이고 네, 근데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왔나요? 없죠, 아직.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노리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청와대 내부에서 결제가 됐다거나 그런 게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네, 문다혜 씨 별장 압수수색했죠. 네, 김정숙 여사 압수수색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 손자에 대한 아이패드도 압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구체적인 혐의점의 내용에 대해서 뭐 뇌물죄로 적시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어 아시잖아요. 검찰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잡은 게 있으면 음, 언론에 미친 듯이 흘립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기획된 수사다. 이, 그리고 예,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네네, 원래 전주지검장이었고 네,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이상직 의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사전에 기획됐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음, 음. 기획은 당연히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게 기획 수사니까. 네, 네. 그 기획 수사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왜 지금까지 안 물다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뭐 없던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성격상 예, 예. 진짜 조금이라도 물 게 있으면은 그냥 맘만 먹으면은 검언유착 해가지고 어? 음. 이 이명박이 노무현 전 정권 그냥 했듯이 바로 그냥 자기 정권 초기 가장 힘이 셀 때 문재인에 대해서 치고자 했었으면 진작에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 안 치고 왜 이제 와서 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죠. 이제 2년 4개월을 향해 갑니다. 그쵸. 근데 가장 힘이 있던 시기는 지방선거 끝난 직후예요. 음,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든 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음. 한 명을 맘먹고 수사했다면 감옥 직전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기소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사실 보는데, 문재인이 제일 쉽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선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하지 않았죠. 그쵸. 왜 안 했을까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때 당시에는 좀 심하게 한 편은 아니었고, 음, 생각보다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왔다라는 건 음, 저는 용산이 음, 몰릴 때까지 몰렸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든 날리면 때 네, 제 기억이 용산이 아마 딱 20%까지 갔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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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지지율이 낮을 네, 때가 아마 딱 20%그 바이든 날리면 때일 텐데 네, 지금 의료 대란 터지고 이제 나오죠. 네, 실제로 뭐 김한규 의원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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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23% 찍었죠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아실 겁니다. 응급시 의료 대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노년층과 어린아이예요. 그쵸. 이러면 직접적인 지지층에 타격이 갈 뿐만 아니라 네. 정말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쉽게 표현해서 눈이 돌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음. 더 정확히 네.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음. 조국, 네. 아니면 송영길. 네. 그 중에서, 음. 일단 다 한 명씩 건드렸죠. 다 한 명씩 건드려 네, 수사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네네. 이재명은 당대표였어요. 일단. 네네. 당대표였고, 조국도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막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네네. 이미 재판이 시작됐어. 조국은 이미 건드린 상태예요. 네네. 근데 문재인은 자연인이었어. 이미 공직이 끝난 상태고, 음. 만약에, 물론 이재명도 당 내에서 보호를 받지 음. 못했다고 수박 때문에 얘기를 할 수도 음. 있겠지만은, 네네. 문재인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수사를 했다 다치면은. 만약에 네, 윤석열이 마음 먹고 네, 쭉 말씀해 수사를, 주세요. 예? 네. 쭉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 먹고 수사를 했다 치면은, 음. 가장 그 사람을 수사해가지고 효과를 음.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음. 쉽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음. 내가 정권에 힘을 보태고 싶어. 근데 음. 아직까지도 문바들이 많아. 네.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문재인 지지율이 좋아. 네. 그래서 나는 이명박이 노무현 한 것처럼 저는 윤석열도 충분히 문재인이 거슬렸거리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정책이나 네. 잼버리부터 해가지고 안 된 거는 다 전정부 탓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왜 수사는 미뤘다가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음, 검찰에서도 뇌물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킵을 해둔 거겠죠. 우리가 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음, 유석열이라는 사람은 정말 꼬투리 하나만 있어도 음, 어떻게든 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뭐 봐왔잖아요. 조국 대표의 그 수사 방식,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방식.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했다라는 건 네, 적어도 그분이 정말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 수사하는 건에 대해서. 네,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지율이 최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열받는 건 네, 미국 대통령을 욕했다라는 것보다 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응, 분노나 지지율 같은 응, 것들은 이미 그거는 몇 응, 번이나 아는 거고 그리고 응, 윤석열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응. 문재인을 친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네, 당연히 이제 불리하니까 이제 네, 내가 할 응,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응, 방금 뇌물죄로 엮기 힘들어가지고 키패놨다기 하기에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이나 아니면 조국이나 아니면은 딴 사람을 킵해놓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낫지. 문재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킵한다는 보셔야 되는 전제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엮여서 맘만 먹으면은 응, 그냥 재판부부터 해가지고 힘이 셀 때 했으면은 응. 못해도 그냥 구속수사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데 음, 이렇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음. 어찌됐든 지나간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네, 욕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비판받을 분도 충분히 있고, 제가 네, 지지자이지만. 네. 그래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니까, 대통령이 딸한테 돈 준 게 뇌물이다라고 걸기엔 너무 흔히 얘기해서 좀 짜치잖아요. 근데 돈도 음, 어쨌든 본인이 준 거랑 이제 본인 뭐 지금 국회의원 이름이 음, 누군지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뭐 네. 아무튼 이상직 의원이죠. 이상직 의원 그 네, 사람 해가지고 막 이 경제 공동체라는 네, 의심이 붙을 정도로 네. 약간 좀 외부에서 보기 안 좋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가 왜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진짜 쳤겠죠. 그쵸. 근데 음, 그러니까 문제가 있군 없군 걔들 음, 어쨌든 무조건 치는 음. 스타일이잖아요. 그 윤석열 네, 그쵸. 검찰이. 네, 네. 그러니까 방금 민우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답을. 그러니까 음, 만약에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음, 뇌물로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게 음. 윤석열 씨 수사예요. 애초에 된다고 네,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네. 솔직히 이재명 수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김선수도 오히려 막 그렇죠. 본인 위 검사 막 50억 클럽까지 해가지고 자칫하면은 지들까지 다 죽는 약간 진짜 그냥 아, 저는, 예. 이 아찔한 부분에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냥 이제 진짜 몰릴 때까지 몰렸다, 건드릴 거 다 건드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음, 제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음, 지금까지 그거를 안 건드리고 음, 지금까지 계속 묵혀놨다가 왜 이제 건드릴 생각을 하는지 그 맛있는 음, 그러니까 문재인이 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쉽잖아요. 그냥 건드리기도 쉽고 지켜줄 음, 사람도 없고 민주당이 지켜준다 음, 해봤자 원 외고. 음,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을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잡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음, 형사는 이제 음, 민주당이 나름이겠지만은 음, 근데 음, 어쨌든 그 이명박 때 노무현이 그렇게 가고 나서 민주당이 되게 어수선했잖아요. 그때 노무현도 못 음, 지키고 막 그냥 장례하고 그냥 그 이후에 이명박 말에 정권 말 때 나아진 거지. 근데 만약에 네.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했으면은 그러니까 더 저는 이 우리한테 불리했을 부분을 텐데. 보고 있는 건데, 음. 그 타겟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이었다라고 봐요. 현재 권력. 응. 이재명이었다고 봐요. 아.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응, 되는 게 윤석열이 응, 검찰총장 때 모시던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네, 문재인이고 그러면은 응, 아무리 윤석열이 바보라도 응, 그 청와대 내부의 조직도나 윤석열 응, 사람 문재인 지지자 아니,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쪽 사람들 응, 그러니까 응, 윤석열이 조국을 친 이유도 어쨌든 문재인의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뭐 응. 오른팔 왼팔 이런 싸움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그쵸, 에, 에. 그런 정도로 문재인 세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 대선을 음,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0.7% 차로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선지님이 냉정하게 보세요. 네. 문재인의 힘이 셌어요? 아니면 진짜 급속도로 이재명 대표의 힘이 커졌어요? 그때 약간 이재명 개딸 무리가 오면서 이제 그때 좀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힘이 세요. 냉정하게 보세요. 음, 첫 당대표를 나갔을 때도 77.77%였고, 네? 음,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이었어요. 음, 그리고 요번에 85%를 찍었지 않습니까? 또 경신을 했죠. 네, 그렇다는 건 음, 완전한 권력의 이동이 이미 끝났다라는 걸 저는 뜻한다고 봐요. 음, 근데 그 입장에서는 음, 지금 말한 것처럼 윤석열도 나름대로 네, 문재인 바로 치면 네, 배신자 소리 나오는 거 무서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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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것보다 문재인이 힘이 없거든. 근데 이제 자기는 압도적으로 대선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긴 건 윤석열인데 뜨는 별은 이재명이거든. 그거를 거슬리게 봤다. 그러니까 그게 거슬리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문재인보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음, 우리 모두 진보 진영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응. 진보 진영 안에서 그렇죠. 진보진영 안에서 그리고 그저 조국신당 사람도 그렇고 있고, 예. 그리고 이 윤석열의 문제를 네. 바로잡을 사람으로 가장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슬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음, 음. 문재인은 끝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지금 음. 정리를 하자면은 윤석열은 네. 당시에 이제 내가 어쨌든 문재인 세력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조국을 잡았고 음. 문재인 세력을 딱 확실하게 자기가 이제 딱 정리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음. 뒷방 늙은이에서 책방이나 하고 내가 있는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놨으니.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음. 저 거슬리는 이재명부터 치자. 그쵸, 그거죠. 그거다. 근데 이재명은 쓰러지지 않았고, 아, 냉정하게 이재명은 쓰러지지 않았고, 그쵸, 그쵸. 계속 어. 쳤는데, 저거 초기 때부터 쳤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음, 의료대란 문제가 네, 가장 대비되는 게 문재인 케어 아니겠습니까? 네네.
문재인 케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때 나왔던 500명 정도만 증원하자. 이거와 계속 비교당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내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을 쳤다. 그 아, 부분도 있어 보여요, 저는. 네. 이제 와가지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의 그 음. 정책들이 약간 좀 거슬렸다, 더. 그러니까, 예,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비고당하니까. 근데 의료 대란을 선진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지만, 음,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냥 좀 말실수했습니다. 이걸로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이, 그거는 직접적으로 뭐,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지금 때문에. 앞으로 100년, 1000년, 평생을 그냥 우리 후진국으로 살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거슬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맞습니다. 이거는, 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시선 차이겠지만은, 음, 어쨌든 지금 문재인이 아직까지도 노무현처럼 이제 보복을 안 당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음, 약간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제 문재인이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은 음, 약간 좀 문재인이 윤석열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약간 약간 음, 자기를 약간 좀 어? 이제 수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음, 이제 윤석열이 정치인이 되는 길을 굳이 그렇게 막지 않고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음, 뭐 그렇게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음, 이제 추미애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중간을 윤석열이 지나온 길에 피해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소형길부터 네, 해가지고 네, 조국도 그 피해자고 어쨌든 이재명도 네네,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이 음, 아무것도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솔직히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윤석열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 윤석열 존재 자체가 문재인의 책임이죠, 사실. 그쵸. 하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음, 뭐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민우님이 음, 생각했을 때 음. 어디까지가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음, 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음,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분명히 윤석열을 임명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음, 이 윤석열을 임명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이 윤석열을 좋아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지명을 했으면 좋겠다 한 8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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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그 당시 우리 유튜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지금 뭐 사과를 하나 안 한다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네, 윤석열 지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민주 유튜버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꽤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임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음, 문제, 윤석열을 왜 발탁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음, 우리가 민주진영 전체가 속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서의 어떤 행동들을 음, 보면 너무 그 사람의 그 성격, 음, 원칙주의자, 네, 확실한 증거 없으면 해임 못해. 음, 이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되짚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갔을 때에 음, 분명히 대통령이 이 부분은 사과해 주십시오. 음,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네, 그리고 냉정하게 이 부분은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네, 응?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검찰 개혁안은 폐기하겠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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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음, 어? 뭔 문제만 나오면 음, 뒤에 문재인이 있대요. 그쵸. 조국이 뭐 칠 거래. 네, 김동연도 이재명을 칠 거래. 네, 음.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네. 문재인을 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을 먼저 쳐야죠. 그죠? 아니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 음, 제가 공천 때 음, 대놓고 그냥 똥파리, 음, 뭐 전해철, 홍영표 이런 사람들이 네,
신동근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인정을 해요. 아,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공천혁명을 통해서 전부 다 거의 잘렸죠. 네. 박용진도 잘렸잖아. 잘렸죠, 박연진. 네, 그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 김동연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도지사로서 조국혁신당 행사를 간 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네. 평생 욕먹어도 됩니다. 그 행동은.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굉장히 대패를 했고 음, 호남 빼고 솔직히 수도권이나 네. 이름 있는 지자체장 중에 김동연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에서 음, 김동연을 공격했을 때 음. 우리가 지방선거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새로운 사람을 지방선거 때 어떻게 꽂을 건가에 대한 노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동연 욕 엄청 하던데. 아니, 저는 욕먹은 행동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재명이 독주하는 대선 경선은 음, 그 누구도 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동연이 나온다 한들 네, 이재명하고 김동연만 나와요. 음, 그리고 막 초선의원 나와. 네, 김용민 이런 사람 나와요. 네, 그 경선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죠. 사람들이 안 봐요. 음, 근데 여기서 김동연마저 없어 봐. 음, 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김경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것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것도.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김경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음, 김경수 주변 사람들이 꼬드겨서 나올까봐 되게 걱정이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이 많죠. 그러면 애초에 김경수도 못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되죠. 왜 말을 돌립니까? 음, 근데 김경수 지사는 분명히 음, 본인이 복권이나 사면 대상이 되는데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밝혔던 사람이고 예, 자기가 그렇죠. 이재명이 있는 한 정치 중심에서 거론되는 걸 굉장히 거론하지 말라달라고 편지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을 끌어올려 가지고 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재명의 뭐 대항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음, 이 사람이 친노의 좌장이기 때문에 친문의 좌장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협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네, 그게 동지의 언어냐고요. 음, 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들으면 반복되면 네, 김영수가 뭘 어떻게 더 합니까? 편지로 본인이 발표해서 나 이제 정치 당분간 안 하고 공부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11월 말에 들어오기로 돼 있던 거고. 근데 그거 네, 갖다가 한다는 소리가 네, 이재명 10월 말에 1심 나오면 이제 김경수를 후보 갈아끼려고 할 거래. 음,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원들의 상태에서 음. 민주당원들의 열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김경수가 그걸 한다고 가능할까요? 지금 전봉주 김두관 꼴이 될 수도 있죠. 더 심하게 당할 거예요. 음, 근데 김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똥파리들이 네. 이재명 찍을 바에야 담요 피티가 이러고 다녔다고 그런 사람 있죠. 정신 나간 소리야. 근데 음,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음, 친문이 네, 이재명을 싫어한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음, 실제 친문을 가장한 똥파리들은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처받은 부분도 인정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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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끝까지 조율하고 이재명 만나고 정책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게 경남도 기사 김경수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을 뭘 보고 배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음, 이건 인신공격인 거예요. 음. 우리가 냉철해져야 돼요. 이거는, 이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게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1심이든 2심이든 유죄가 나오면 나올수록 음, 그 분의 행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탄압인 거와 별개로. 음, 근데 그때 만약에 김경수나 김동연이나 그 누군가가 욕심이 있다 한들 네, 야 그래도 이재명과 함께 가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옆에 있어야 이재명이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길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경수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거 좀 물어볼 게 좀 많았었는데, 네. 뭐 태블릿 PC나 이것저것, 그럼 짧게만 그냥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검찰 탄핵 청문회, 네. 그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왜 엎어졌다 보세요? 글쎄요, 뭐, 여의도의 기존 룰에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음. 엄청나게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좀 더 대놓고 물어봐서 왜 최순실이랑 변희재를 청문회에 안 불렀는지.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에 대한 선택이겠죠. 왜 여의도 기득, 그냥 기득권은 어떤 거를 주로 했는지, 어떤 여론을. 뭐, 권력 유지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음. 음, 그러면은 태블릿 PC 그 증거 조작에 네네. 어쨌든 윤석열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을 했다는 거를 주장하는 거니까 김영철 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예, 예. 검사였고 예. 그거를 하려고 최순실이랑 밀정을 했다는 거고 밀회 네. 아무튼 그런 저항의 이제 알맹이가 태블릿 PC인데 네네. 그러면은 주장은 그거예요. 태블릿 PC의 증거 조작을 한 당사자는 이제 윤석열 사람이고, 윤석열 검찰이고, 네.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은 네. 문재인 쪽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에.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솔직히 문재인이 그거는 솔직히 충분히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꼬리 자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왜 그거를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애초에 덮어버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특검을 승인한 거는 황교안입니다, 음,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황교안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네. 문재인 대통령의 뭐, 관련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네, 아직 김영철 검사 탄핵에 대해서 네, 속도를 밝혀지지 않았고, 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했으면 더욱더 그거를 감출 필요가 음. 없는데 왜 감추자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음. 왜 기득권을 눌러 그거를 왜 덮으려고 하는 거지, 제 말은.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 어, 저희가 지금 윤석열 어, 끌어내리자고 윤석열이랑 싸우면서 지금 네. 여당이 저렇게 협조를 청문회에서 안 해주는 저 사람들이랑 무슨 협의를 해가지고 회의장 수실을 안 불러?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음,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정치인을 하고 있겠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저도 예,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근데 예, 이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말 네. 말씀 잘 주셨고요. 그러면 네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네네. 제가 소나무당인 네. 것도 알고 계시고, 네네네. 네, 지금 진보 진영 어쨌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네.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네네. 뭐 이제 민주당도 얘기했고 조국신당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소나무당은 좀 어떤 곳인 것 같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음. 좀 짧게 평가해 주세요, 한번. 네. 저는 소나무 당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가슴 아프실 수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과 같이 나와서 네, 솔직히 결과적으로 좀 많이 실패했잖아요. 원내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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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뼈 아프실 거고, 네, 사실 그 원외 정당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원래 소수 정당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네, 네, 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출연하기 전에 네, 그 이제 선지님이 올리신 영상들을 보았을 때 네, 네, 그 다른 인터뷰어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소나무당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음. 다만 여러분들이 힘드신 만큼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네, 말고, 위로, 네. 위로 그만하시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딴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음, 약간, 어떻게 해야, 행보를, 어떻게, 정치적 방향을 음.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 이제 방향성. 소나무당에 대해서 음, 굉장히 청년 당원분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어, 사실 소나무당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잘 잡히면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굉장히 저는 느꼈을 때 당원분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음, 이것만으로 이 당의 그 존재 가치는 증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음, 어, 음. 약간,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나요? 수나무단이? 그냥 저는 네. 이거 조금 그러니까 텀을 정책적 좀 행보, 두고 그러니까 텀을 좀 두고 제가 선택된 이유가 음,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나이 대비 되게 경력이 길고 네,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깊게 보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소나무당 입장에서도 보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보고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보고 네, 그리고 이 뭐 의료 대란의 뭐 근본적 원인이 뭐 이렇게 좀 깊게 보고 하나를 물어도 제대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좀 더, 그것만 좀 한다면 왜냐면 음, 소나무당이 어찌됐든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음, 일단 물고 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무는 태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물 거면 확실하게 물어야죠. 확실한 것 같다가. 확실하게 딱 이제 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당 에, 입장도 해보고, 에. 저당 입장에서 한번 봐보고, 이때 한번 딱 둘러보고 난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 음, 또 민주당 지지자가 소문나무당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음,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고 네, 그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안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참고 음, 1년은 가보자.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들도 달라질 거고 네, 어,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이라는 정말 희대의 정권 아래 네, 진보 진영이 다 뭉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아이고, 일단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뭐, 솔직히 조금 더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네, 우리 아마 중요한 거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네. 목표물을 내가 어떤 걸 물어야 할지 확실하게 네. 이제 타겟팅을 하고 네. 정확하게 묻는 게 중요하다. 정밀 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밀 타격.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소나무당이 어쨌든 좌우가 지금 합쳐서 네. 진행하는 만큼 네. 여러 가지 목표물이 보일 텐데 네. 좀 그 목표물을 잘 타격해달라. 네. 이런 얘기로 네.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문재인 지지자로서 네. 문재인 지지자 입장으로서 약간 윤석열 퇴시점 언제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저 예. 내년 초여름. 내년 초 여름. 네. 어, 빠르면 느리면. 늦으면 늦으면 내년 초.
네, 내년 초 5월 어, 말, 6월, 그러니까 6월 말 정도로 보겠습니다. 6월 말. 네. 지금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 이분이 아는 게 많은데 안 푸는 게 많아요. 지금 본인이 아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예. 6월 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네. 6월 말. 그래서, 자, 그런 이제 좀, 소스들을 좀 어떻게 파헤치려고 해봤는데 끝까지 안 푸시네요. 조국혁 신당이 어쨌든 요번에 네, 10월 초나 이럴 때 뭔가를 이제 확실하게 네, 해가지고, 네, 네, 뭐, 계엄령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네, 박범계도 탄핵 얘기를 했었고, 네, 네, 탄핵이 아니라 뭐 하나 있을 거라 네, 했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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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내년 초, 그때가 네. 탄핵의 골든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음, 여러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음, 정말 아프지 마세요. 지금 의료 대란이 심상치가 않아서. 예. 정말 예. 네. 음식도 웬만하면 한 두 번, 세 번 익혀 드세요. 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예. 민호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유튜브 이름이 제동건이 TV. 네네. 네, 김건희를 제동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그것도 은유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네, 애죠? 애. 네, 그렇게 네, 해서 제동건이 TV이고 이제 네, 그 강아지 사진이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개 띄어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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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도 제동 걸고 네, 이분석열도 제동 건다 요런 중의적 의미로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뭐 대부분 약간 좀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쪽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영상을 만드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뭐 어떤 예, 그럼요. 예. 의견들은 달라도 네네. 아무튼 이번 영상이 물론 이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소나무당 아, 네, 그렇죠.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시고 네, 좀 더 이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서로 네네. 더 한마디라도 더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이제 탄핵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음, 일단은 제가 아마 선지님도 아시겠지만 네. 제 얼굴은 공개하지 않지만 실명 공개하고 이제 이런 녹화본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 네. 거의 처음이에요. 네. 예전에 있다가 지워졌거든요, 하나?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계속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아 민주당에 이런 의견도 있다. 음, 그렇게 좀 편하게 봐주시고요. 네.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이분이 문재인 지지자지만은 되게 그냥 이재명을 비판할 땐 비판하고 또 보호할 땐 보호하고 음, 조국혁 선도 마찬가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보호할 땐 보호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시려고 하는 입장이시라는 거를 아마 이 네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진짜 우리 진보 진영에 그냥 이재명 지지자처럼 맨날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물론 저는 이재명 지지자 분들도 좋아합니다. 예, 어, 예. 어, 그럼요. 그러니까 막 특정인을 싫어하는 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지자를 떠나서 이제 어떤 이제 과격한 지지자들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비방하고 예, 네, 그렇죠. 예.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정보 공유를 음, 못하고 맨날 자기만의 정보에 갇히게 되고 음. 네,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네네. 이렇게 다른 진영의 다른 목소리도 들어볼 시간도 필요하다. 아, 네네. 그 하나의 의견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음, 아무튼 오늘 네.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아, 제가 더 있는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이 영상을 보실 그 소나무당 네, 관계자 분들도 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네. 음, 예, 송영길 대표의 재판도 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충분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